유난히 달빛이 밝은 날, 친구와 함께 한강으로 향했던 손정민 씨. 늦은 시각 집을 나선 그는 그저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3시 반부터 얘가 혼자 나오는 4시 반까지. 네네. 그때 정민이는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들어간 날 모르는 거예요. 인적이 드물어진 새벽, 아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종 5일이 되던 날,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 좋게 집을 나섰던 아들, 왜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걸까? 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 아니 맞다니까? 아버지에겐 남은 의문이 많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약속이고 아빠 죽을 때까지 그거 할 거야. 뜻이 할 거니까 너를 이렇게 만들면 절대로 해주지 않을 거야. 떠났던 건 둘이었는데 왜 내 아들만 돌아오지 못한 걸까? 아이고 참. 아버지에겐 지켜야 할 약속이 생겼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고 손정민 씨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악몽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 내 친구가 왜 이곳에 누워 있는 걸까요? 진짜 말 엄청 많고 쾌활하고 한 번은 화낸 거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성격이 좋았고. 친구 만나러 가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가슴이 내 자식이 당한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아니 이 장례식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네. 우리가 함께한 시간과 너라는 존재는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우리 그거는 현실이야. 고맙고 사랑한다 내 친구야.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왔네요. 웃는 얼굴이 봄볕 같았던 정민 씨는 22살의 5월을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난달 30일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들은 황망히 떠났지만 아버지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합니다. 벌써 아들을 보내기엔 풀지 못한 의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맙고 고생 하나도 안 시키고 고민도 안 하고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진짜 고마웠거든요. 그거를 늘 표현을 했어요. 저는 난 널 사랑하고 네가 사라져서 고맙고 넌 나의 선물이었고 그럼 얘도 그걸 알고 사랑한다고 해주잖아요. 그런 아들이었죠. 유난히 따뜻하던 외아들이었습니다. 친구 같았고 늘 사랑한다고 말해줬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겠죠. 저는 집에 누워 있었고 아들이 갔다 올게 한 소리만 듣고 얼굴 못 봤거든요. 뭐 그다지 술을 많이 먹는 친구도 아니니까 그 시간에 본인은 다른 친구를 만나고 집에 가다가 한 잔 더 하고 싶어서 보자. 한 잔 더 하자 카톡을 오니까 아들은 진짜 이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공부만 했으니까 신나서 나간 거거든요. 유난히 친구를 좋아했던 정민 씨.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0시경 친구 A씨의 연락을 받고 편의점으로 향한 두 사람. 돗자리와 음식, 술을 산 뒤 한강공원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1시 반경에 뭐 별일 없냐고 카톡도 하고 뭐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요. 뭐 술도 안 먹고 잘 있을게요 하고서 안심을 하고 아내는 잔 거고 그게 결국은 아내와의 마지막 카톡이 된 거거든요. 아침에 갑자기 5시 반에 아내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정민이가 없어졌대 빨리 나가봐. 정민 씨가 사라진 곳은 반포 인근 한강공원. 아버지는 실종 신고를 한 후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정민 씨는
실종 5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민간 구조사분이 발견했죠. 전체 다 수색을 하면서 이쪽을 보고 있다가 이제 저 끝에 모서리 부분에서 뭔가 까만 물체가 이렇게 떠내려오더라고. 어머. 왜 그래? 아니 맞다니까? 아, 맞아. 실종 당시 입었던 흰색 바탕에 검정 무늬가 박힌 그 옷을 발견해서 저는 바로 주저앉아 버렸죠. 그 자리에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거야. 너무 시신을 발견해서 반갑긴 한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친구를 만난 정민 씨는 왜 이 차가운 강으로 들어간 걸까? 답을 찾지 못한 아버지는 오늘도 한강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다리를 가면서 교각을 하나씩 다 보고 다녔거든요. 정민이가 교각이 이렇게 발견될까 봐. 올 때 보고 갈 때 보고. 발견되기를 바랬던 건지 발견 안 되길 바랬던 건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아버지는 이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제 이 잠수대교의 야경과 건축평경대 야경의 대치대는 딱 요 나무거든요. 아주 사소한 아들의 흔적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 앞에서 애들이 돗자리 깔고 놀았고 여기서 동영상을 다 찍었어요. 아버지의 시간은 아들이 떠난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4월 25일 정민 씨가 실종된 뒤로 무수한 관심과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모든 걸 감당하는 건 아버지의 몫이 됐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궁금한 걸 해결할 수가 없었죠. 당장 5일 동안 꼼짝 못하니까. 찾을 때부터 이제 궁금증들이 계속 생겨났었거든요. 정민 씨가 실종된 반포 한강공원은 정민 씨의 집과 약 5분 거리. 당시 한강공원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정민 씨와 친구 A 씨 역시 11시 30분경 술과 음식을 사 자리를 잡았습니다. 25일 새벽 1시 20분에는 엄마와 잘 놀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30분 뒤 친구와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아야 솔직히 골든 거는 봐주자. 일어나. 아니 골든 거 어쩔 수 없잖아. 아니 골든 거 봐준 거지. 우리 아들이 찍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광복강변로하고 잠수교의 야경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2시까지 거기에 있었다는 거는 증명이 된 거고요. 4시 반에 혼자 나온 게 맞으니까 모든 일은 2시간 반 사이에 일어난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했고, 친구 A 씨는 정민 씨와 자신이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합니다. 새벽 2시 18분 한 목격자가 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는데요. 그 야구 점퍼분이 일어나갖고 그 손정민 씨를 이렇게 툭툭 치고 일으켰는데 그 손정민 씨가 안 일어났어요. 한번 잡았다가 노니까 이렇게 풀썩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한번 일으키다가 안 일어나니까 앞에서 막 핸드폰을 하고 쭈그려서, 그러니까 서성했어요. 그 주변을 막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깨워갖고 안 일어나면 그냥 경찰을 부르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야구 점퍼는 계속 머물다가 갑자기 그 옆에 다시 눕더라고요. 얼마 뒤 홀로 일어난 친구 A 씨. 오전 4시 30분경 공원 CCTV엔 A 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 A 씨는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그 친구는 혼자 이렇게 걸어오면서 토끼굴로 들어가고, 그 와중에 부모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들이 다시 오면은 또 연락해서 합류하는 그런 영상들이거든요. 우리 아들을 찾는 느낌은 안 들어요.
정민 씨를 찾기 위해 한강으로 다시 왔다는 A 씨는 거동조차 어려운 모습입니다. 정민 씨를 찾지 못한 A 씨 가족들은 그날 오전 5시 30분경 정민 씨 집에 연락했습니다. 거기까지 왔으면 우리 연락해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가버린 거예요. 한강에 도착한 정민 씨 아버지는 A 씨를 만났지만 A 씨는 어떤 얘기도 없이 스치듯 인사만 하고 떠났답니다. 흔적 없이 사라진 아들. 답답한 아버지는 다음 날 친구 A를 찾아갔습니다. 둘째 날이 월요일에 좀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저녁 8시에 그 집 근처 가서 만났어요. 정민이가 어디 갔나 알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을 자꾸 돌리는 게 정민이가 요즘에 힘들어했어요.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본과 들어가서 공부도 힘든데 친구들도 좀 멀어진 것 같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잘 못 느꼈거든요. 혹시 정민 씨에게 속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어렵게 학창 시절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같이 친한 친구가 5명 있어요. 근데 그 5명 다 할머니 관련해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성적에 관해서라도 성적 관련해서는 저랑도 얘기 좀 했었는데 저희가 성적에 막 집착을 하거나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내 성적에 만족을 하기로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서 좋다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재밌게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회학 활동도 되게 잘하고. A 씨의 말과 달리 미래의 행복까지 할머니에게 다짐했던 정민 씨였습니다. 그날 친구 A 씨가 이상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당연히 우리 아들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3번 만에 전화를 받은 거는 친구가 받았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핸드폰이 바뀐 걸 몰랐어요. 우리 아들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자기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자기 핸드폰을 찾으려는 노력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4시 반에 깨서 아무거나 주섬주섬 담아왔는데 그게 정민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서가 될지 모를 친구 A 씨의 핸드폰이 사라진 겁니다. 전문가는 친구 A 씨의 행동이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현장 상황과 잘 안 맞는다. 이게 뭐냐면 했어야 될 행동들이 많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찾는 행동, 신고하는 행동, 최소한 일일이 신고라도 하고 아니면 누구한테 쫓아가서 누구 봤냐고 얘기를 하는 등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자기는 집에 가서 부모님 데리고 와서 찾는다. 저는 딱 첫 느낌이 그랬어요. 아, 요거는 사고 플러스 사건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들과 유일하게 함께 있었던 A 씨. 하지만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실종 담당 형사가 이제 그 친구의 핸드폰을 통화 내역을 받았는데 3시 반에 집에 전화한 적이 있대요. 당시 A 씨는 정민이가 안 일어난다며 본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한 뒤 다시 잠들었고 그 뒤 정민 씨는 사라진 겁니다. 무태서 놀았지만 물속에서 발견된 정민 씨. 현장을 직접 살펴봐야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뻘이 많고 기동이 힘들어요. 회적이 많이 되는 이쪽에서 이렇게 약간 움푹하고 올라갔다 탁 꺼지는 형 지역이거든요. 환한 대낮에도 펄 때문에 제대로 걷기 어려운 사고 주정 지역. 그러니까 수위가 성인 남성의 한 무릎 정도였다고 합니다. 들어갔을 때 이제 신발이 너무 푹푹 빠져서 바로 벗겨질 것 같았고 힘이 없으면 못 나올 정도로 이제 나오기가 좀 힘든 상태였고 우리 만족대 여기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또 보통 이 정도 라인이에요. 근데 오늘 평균 더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실종 날은 음력 14일로 보름 전날. 한 달 중 한강물이 가장 높이 차오르는 날의 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낮보다 물이 밑으로 더 올라온다고 합니다. 실종 당일과 비슷한 시간대의 한강. 강변 옆쪽에는 경사가 급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새벽 4시 20분경 친구 A씨가 홀로 누워 있었던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물이 있어가지고
친구 A씨가 엄마와 통화한 시간은 새벽 3시 38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새벽 4시 20분. 그 40분간 정민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두 사람이 들렀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당시 뭐 사는데요? 막걸리 사고 뭐 이렇게 막걸리를 사고 술 소주 사고 두 병인가 그렇고 막 소주 이렇게 샀다는데 그때 많이 취해 있었대요. 카메라로 본 상태는 취해 있을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제작진이 입수한 영수증을 보면 두 사람은 총 7병의 술을 샀습니다. 큰 용량의 소주도 섞여 있어 둘이 마시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양입니다. 정민 씨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양이라고 합니다. 보통 2병 정도 먹으면은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집에 잘 들어가는. 필름이 끊긴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갑자기 한 10분, 20분 사이에 그냥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잠을 자는. 네, 그냥 항상 그런 패턴이었어요. 물을 되게 싫어해서 물에 들어갔다는 거는 스스로 들어갔을 것 같진 않고요. 정민 씨가 평소 물을 무서워했기에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갈 리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 2시간 반 동안의 기억은 딱 하나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가다 넘어졌고 신음소리를 냈다. 그래서 걔를 일으키느라 힘들었고 옷과 신발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스프를 다 뒤졌어도 안 더러워지거든요. 어디서 도대체 이렇게 더러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넘어졌다는 거지? 그때 그 신발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든 내가 물어봤는데 즉답이 나왔어요. 버렸답니다. 예? 실종 당일 1시간 사이 바뀐 신발. 한강공원.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들었던 두 친구. 그날에 대해 알려줄 리는 한 사람뿐이고 술에 지워진 기억을 되살려야 할 사람도 한 사람뿐.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의 행적이 미궁에 빠진 건 새벽 3시 38분경부터 친구가 홀로 목격된 새벽 4시 20분 사이 약 40여 분. 그 체면을 화요일과 목요일 날 했는데 체면 담당하는 형사분한테 우리가 먼저 가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야 되고 체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잘 부탁합니다 라고 했는데 변호인을 대동하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을 찾아줄 마음이 전혀 없구나. 친구 A씨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학생 먼저 제가 시작하면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알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함부로 기반을 쓸 수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듣기로는 되게 성실하고 주변 친구들로부터도 되게 인망이 두텁고 좀 그런 좋은 학생이라고 들었는데 두 분 관계는 되게 좋았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뭐? 저희도 그 정도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종 전날 정민 씨가 다른 친구와 주고받은 대화. A 씨가 자신에게 한잔하자며 연락 온 것이 의외라는 내용입니다. 정민 씨 죽음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친구 A 씨의 이야기가 꼭 필요한 상황.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그 집에 나간 지 오래됐어. 나갔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언제 나갔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며칠 됐어요. 그 저기 와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알고 싶으면 서초 경찰서 가서 물어봐요. MBC 실화탐사대에서 실학탐사대요? 네네. 네. 아이고. 영화 좀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원장님은 출근 안 하시고 진료 안 하고 있습니다. 다글 끄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무것도 말씀을 못 드리는 입장이라서 저희한테 물어보시지 마세요. 친구 A 씨 부모에게서도 그 어떤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전달을 해드리고 네. 결국 친구 A 씨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해명을 했다든지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해명을 또 보도하지 말아달라 요청했다든지 하여튼 일체 어떤 것도 저희 쪽에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었던 친구는 말을 아끼고 있고 홀로 떠나간 정민 씨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이게 적극적으로 하다가 그럼 결국은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쉬운 거는 너무 냉정하다. 왜? 그래도 친구고 친구는 죽었고 친구 부모님은 저렇게 슬퍼하시는데 최소한 위로 전화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것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설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너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아들과 함께였던 아버지는 이제 홀로 남아 오늘도 정민 씨에게 다짐합니다. 내가 맹세했거든요. 잡을게, 꼭 밝혀줄게. 아빠의 마지막 약속이고 아빠 죽을 때까지 그거 할 거야. 반드시 할 거니까 너를 이렇게 말하고 절대로 맹두지 않을 거야.